옛날 옛적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던 재단사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재단사는 자신의 아들이 가업을 물려받기 바랬지만 아이는 훨씬 더 잘 살고 싶었고 어느 날 밤 집을 나와서 유럽으로 떠날 결심을 하죠. 바다를 건너기 위해 아이는 뗏목을 만들어요. 그런데 육지에서 멀어지자마자 바람도 멈추고 물이나 먹을 것도 금세 다 떨어져요. 그렇게 아이는 홀로 굶으면서 지중해 한가운데를 떠다니게 됐어요. 여러분이 남부 유럽의 해안가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 신문에서 이 아이의 이야기를 읽었다면 여러분은 직접 그 소년을 구하러 가시겠어요? 4명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밀, 칸트, 니체 이들 각각의 이론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답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덕윤리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물을 거예요. 그에 따르면 최고의 삶은 덕이라는 측면에서 탁월함을 나타내는 사람의 삶이에요.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 이론적 진리, 실천적 지혜 등이 탁월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이를 구하는 것이 도덕적인 품성을 나타내는 거라면 소년을 구해야 한다고 할 거예요. 좋은 품성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 말이 정확히 의미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있어 각자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부자에다가 권력자라면 아이를 구하는 건 쉬울 거예요. 분명히 옳은 일이기도 하지만 딱히 자신의 품성을 드러내는 일도 아니므로 대단히 도덕적인 일도 아니에요. 반면 수단이 거의 없는데도 아이를 구하겠다 결정하는 건 훨씬 더 어렵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건 진실된 자신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도덕적인 것이며 여러분도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공리주의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어떤 행동이 최대 다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가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 놓여졌을 때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이득이 되는 걸로 보이는 행동을 선택하는 거죠. 마치 어떤 결과가 수은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듯 말이죠. 여러분이 아이를 구하려 한다면 이 모든 걸 고려해야 해요. 그 아이와 아이의 가족이 얻게 될 행복, 그로 인해 여러분이 느낄 기쁨, 현재의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 생길 수 있는 이득까지,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이득과 아이를 구하는 일 대신 할 수 있었던 일, 즉 기회비용을 비교해야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직접 바다로 가는 대신 커피숍에서 일을 하고 번 돈으로 좋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다른 두 아이를 구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선택지를 비교한 끝에 여러분이 아이를 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대신 일을 하고 기부를 해서 인류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는 양을 2배로 만든다면 이런 걸 혹자는 효율적 이타주의라고 부릅니다. 의무론자인 임마누엘 칸트에게 중요한 건 그 일을 하게 된 동기예요. 결과보다는요. 의무론자들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믿는데요.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속임수를 쓰지 마라 같은 거죠. 이는 소위 정언명령이라 불리우는 건데요. 도덕적으로 옳은 결정을 내린다는 건 그 결정이 모든 이가 따라야 하는 법칙이 될 수 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를 돕는 이유가 멋져 보이기 위해서라면 그 동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소년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세상은 잘못된 영웅놀이가 보편적인 도덕 규칙인 세상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아이를 구해주는 이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이 언제나 옳은 세상에 살고 싶어서라면 그런 일은 해야겠죠. 심지어 그 아이에게서 결국 당신의 선의를 악용할 거라는 증거를 발견하더라도요.
프리드리히 니체는 무엇이 당신의 이득이 되는가? 라고 물을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이 우리 스스로를 더 강하게 해주니까 도덕적으로 옳은 거라고 주장했어요. 우리가 강해지면 사회도 더 강해지고요. 스스로의 이득에 반하는 행동은 그런 발전을 막기 때문에 비도덕적이죠. 그러니 아이를 돕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아이를 도우세요. 하지만 아이를 구하는 게 여러분에게 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책임은 아니니까요. 자기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는 이들을 구해주는 건요. 이 4가지 중 여러분의 결정에 도움이 된 게 있었나요? 없었다면 여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더 있어요. 모셰 코플이라는 학자의 관찰에 따르면 공리주의자와 칸트 학파가 서로의 의견에 반박할 때 자기가 속한 학파의 도덕 원칙을 사용하지 않더래요. 그 대신 양측 모두 감정에 호소하는데 마치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듯이 말이죠. 칸트 학파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것과 같아요. 다른 2명의 아이들을 대신 구하겠다는 결정을 한다는 건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옳다고 느껴지진 않으실 텐데, 그렇죠? 그럼 공리주의자들은 이렇게 반박할 거예요. 설마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게 사이코패스는 아니겠죠? 구해주고 나면 당장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까지 죽일 텐데요. 사람을 돕는 건 언제나 옳다는 원칙이 있으시죠? 그게 틀렸다는 느낌이 드실 텐데, 그렇죠?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아이를 구하시겠어요? 그 결정의 이유는요? 여러분이 갖고자 노력하는 인품을 고려한 건가요? 손실과 이득을 비교 분석한 건가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고 싶어 하는 행동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게 옳다는 느낌 때문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용하셨고 저희를 지원하신다면 구독 혹은 패트리온으로 도움을 주세요.